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18년도 전기기사 실기 문제를 푸는 시간입니다. 1회 문제부터 해서 이제 3회 문제까지 풀 텐데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실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고 문제다 보니까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던 문제와 조금 다를 수는 있고요. 수치나 뭐 이런 것들, 뭐 문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비슷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셨던 이제 그 문제에 맞게 저희가 최대한 복원을 했는데 좀 그렇지 않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번 문제부터 보죠. 네, 1회 이제 문제고요. 뭐 최근에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예전에는 좀 이제 요런 형태의 기본형이라고 해서 이제 문제들이 좀 몇 번 있었고요. 이제 왼쪽 그림하고 이제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다른 그림은 아니고요. 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뭐가 같은 그림이냐면 여기 이제 60A가 나오고 4A가 나오고 이제 64A가 이렇게 나오죠. 요거 이제 선전류예요. 이제 이 선에 이제 흐르는 전류. 그래서 A상, B상, 뭐 A선, B선, 이제 C선에 이제 각각의 이제 흐르는 전류가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부하가 걸렸죠. 이제 부하가 걸렸는데, 부하가 이제 이런 부하, 이런 부하, 이제 이런 부하가 있다더라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AB선에 걸리는 그때의 부하가 얼마인가 봤더니 20A의 역률이 1이래요. 이제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그 20A가 이제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A, B 사이에 있는 부하는 20A의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C에는 40A의 역률 이제 0.6의 이제 부하가 있는 거죠. 이제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4, 6에 24니까 A하고 C 사이에는 이제 24A의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르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부하가 걸려 있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AC 선 간에는 이제 50A의 이제 0.8의 역률이니까 5, 8에 40 그러면 40A의 이제 부하 전류가 흐르는 이제 그런 부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나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어떤 걸 물어봤냐면, 제 마지막에 선로의 리액턴스는 무시를 하고요. A, B, B, C, C, A 간의 이제 전압을 구하십시오.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제 처음 이제 변압기에서 바로 2차로 이제 유도되어진 전압들을 보면, A, B 선에는 100V가 걸리고, B, C 선에는 또 100V가 걸리고, A, C 선에는 이제 200V가 걸리니까, 거기에 나오는 전압에다가 여기에 나오는 선들이 저항이 0.06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저항값과 흐르는 전류에 대한 전압 강하를 우리가 고려를 해서 그럼 우리가 전압을 이제 구할 수 있겠더라 이제 뭐 그런 거죠. 원래 이제 전압 강하를 구하는 식은 이제 단상일 경우에 I의 R의 코사인 세타에다가 플러스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선에 전압 강화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에서 리액턴스는 이제 무시한다 이제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면 IR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요 전류와 역률을 곱한 전류값이 이제 여기에 있다더라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나오는 전류는 다 역률이 고려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키르히호프의 이제 전류 법칙을 하나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60이라는 암페어가 60 중에서 20은 1로 가고 40은 1로 가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4A, 60A가 흐르니까 4A랑 이제 20A가 흐르니까 이렇게 흘러서 들어오는 전류는 24A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24A랑 이렇게 이제 40A가 있으니까 그걸 더하면 이제 64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에 이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다 역률이 고려된 값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이 여기에 나오는 요 4A의 전류의 방향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전류가 A, B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그렇죠? B, C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요.
그리고 AC에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건데 A하고 C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같죠. 우리가 이제 가려고 하는 방향이 같아요. 이렇게니까 방향 똑같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는 방향이 똑같고요. C 쪽에서도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요거 방향 같고 요렇게 가는 거니까 요것도 이제 방향이 같아요. 근데 방향이 다른 게 한 부분이 있죠. 어디가 방향이 다르냐면 요 부분이 이제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AC나 아니면은 BC 같은 경우에는 전압강압 값을 서로 이제 더해주면 되지만 선에 이제 흐르는 전압강압을 더해주면 되지만 AB 선에 이제 걸리는 전압강압을 구할 때에는 방향이 반대니까 얘랑 방향이 반대니까 이거 이제 빼서 마이너스를 이제 해서 전압강압을 좀 구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기본적인 개념 다 설명을 해드렸고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어쨌거나 요거는 그대로 요 놈이니까 요거는 특별히 볼 필요는 없고요. 왼쪽 그림에서는 요 전압들만 보시면 돼요. 전압하고 저항. 근데 어차피 이 저항값은 다 0.06이니까는 뭐 이제 그렇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뭐 그 혼동하실 일은 없으실 거고 단지 이제 각 AB 또 AC 선 간에 걸리는 전압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이제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적용하는 식은 예를 들어서 AB 선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를 구하고 싶으면 AB 선에 걸리는 전압이 100V니까 100V에서 마이너스 전압 강화를 하면 AB 선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지를 이제 알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때에 이 전압 강화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리액턴스 값이 무시되다 보니까 I, R의 코사인 세타 값으로 구하면 되겠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요 I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전류에 대한 값은 이쪽에 다 있으니까 굳이 일일이 요거를 다 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렇죠? 그리고 요 4A는 60A랑 전류가 반대니까 전압 강화를 고려를 할 때 그 두 개의 값을 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식을 한번 써보죠. 그래서 AB선 간의 전압이 얼마인가를 봤더니 100에다가 빼기, 그렇죠? 전압 강화를 이제 구하셔야 되는데 전압 강화가 여기서도 일어나고 이제 여기서도 일어나는 거니까 60에다가 저항값은 0.06 빼기, 왜 빼기라고 했냐면 방향이 반대니까 4 곱하기 0.06 이렇게 하면 AB선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가 있다더라. 그런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는 왜 인자가 3개인데 여기 2개밖에 안 곱했냐면 거기에 나오는 전류가 이미 역률이 고려된 전류값이니까 고려가 된 값이니까 이제 저항만 이제 거기다가 곱하면 되겠더라.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하면 첫 번째 요거는 얼마가 나오냐면 96.64가 나온대요. 96.64V. 근데 나머지는 이제 그냥 식만 적어 볼게요. 이제 그런 거니까 넘어가서 그럼 이제 뭐 설명 빼고 심플하게 한번 가보면 이제 BC에 걸리는 전압 있겠고 CA에 걸리는 전압이 있겠는데 마찬가지로 전압에서 전압 강화만큼을 빼면 되죠. 근데 아까 BC에 걸리는 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V가 걸리죠. 기본 처음에 2차 축 변압기로 넘어왔을 경우에 요거는 200V가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압 강화를 빼시면 되죠. 전압 강화가 얼마냐면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BC 간의 전류하고 저항값은 얼마냐면 B는 4A, 저항은 어차피 0.06이고, 그렇죠? 더하기, 얘는 더하기죠. 왜냐면 방향이 같으니까. 방향이 다른 거는 AB 간의 그 4A만 방향이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C에는 64 곱하기 0.06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식을 한번 써보면 CA 간에는 뭐 C를 먼저 해도 A를 먼저 해도 돼도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더하는 거니까 이거 CA니까 C부터 하면은 64에다가 곱하기 0.06 저 더하기 얘도 더하기죠. 빼기 아니에요. 방향이 같으니까. 그리고 A가 60A 저항은 0.06으로 다 똑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눌러 보시면 BC 간에는 95.92V가 되고 그렇죠?
CA 간에는 192.56V가 된다더라.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제 1번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고압 자가용 수용가가 있고요. 이 수용가의 부하가 어쩌고, 보통 이제 글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면 한번 그림으로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것들 대입할 때 좀 편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수용가니까는 또 변압기가 있겠죠. 변압기가 있을 텐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부하가 두 개가 있네요. 부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50kW에 역률이 1인 부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100kW짜리인데 역률이 0.8인 게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수용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수용가가 있을 때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델타 계산했을 경우에 필요한 변압기 한 대당 최저 용량이 얼마일까요? 이걸 이제 델타 계산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델타 계산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 변압기의 용량이 얼마일까요? 변압기 구하는 공식은 다 아시겠지만 변압기 구하는 공식은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시고 얘가 만약에 이제 킬로와트면 와트 값으로 나오면 역률로 나누시고 부등률 있으면 이제 부등률로 나누시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변압기 구하는 공식이니까 모르시면 큰일 나죠. 자,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설비 용량을 한번 구해보겠다 이거죠. 그럼 설비 용량이 어떻게 되냐면 50에다가 킬로와트니까는 역률을 이제 나누시면 되고, 수용률은 없어요. 그냥 무시하면 되겠고요. 더하기 아니다. 얘는 수용률이 아니고 얘는 이제 수용률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역률이 서로 이제 다른 상태에서 부하를 이제 합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는 조금 어렵겠네요. 이렇게는 빼고, 죄송해요. 이렇게는 안 되겠고, 얘는 유효분하고 무효분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전체 피상분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50, 일단 유효 전력을 보면 킬로와트니까는 50에다가 100을 하시고, 그럼 150이네요. 150 킬로와트고. 그럼 무효분은 얼마냐? 무효 전력은 어떻게 되냐면 50에다가 1에 곱하기 0 더하기 100에다가 0.8에 0.6. 그죠? 왜냐면 이제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피상 전력에다가 사인 세타인데, 피상 전력에다가 사인 세타인 건데,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유효 전력을 역률로 나눈 거에다가 이게 요거니까는 이제 무효를 곱하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역률이 1이니까 코사인 1이면은 이제 사인은 0일 테니까 요건 이제 날아가고 요쪽만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요걸 무효 전력을 계산을 하면 얼마냐면 75래요. 75 kVAR 단위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피상분은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피상 전력은 유효 전력의 자승에다가 무효 전력의 자승에다가 이제 루트를 씌우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면 150 제곱에다가 75의 제곱에다가 이제 루트를 씌우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얘가 얼마냐면 167.71 단위는 kVA가 된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하가 걸려 있을 경우에 이러한 부하에 대한 피상분은 이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것보다
큰 변압기 용량을 이제 선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전체 변압기가 아니고 변압기 한 대. 델타 결선으로 하였을 경우에 변압기 한 대당 최저 용량이 얼마인지를 이제 물어봤으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전체. 그러면 얘를 얼마로 나누셔야 되는 거냐면 3으로 나누셔야죠. 변압기 한 대 용량의 3배가 델타 결선이나 델타 결선이나 이제 Y 결선의 경우에 대한 변압기 전체 용량 값이니까 요게 얼마라는 거냐면 요게 167.71이라고 하는 거니까 따라서 변압기 한 대 용량이 얼마냐? 변압기 한 대 용량이 얼마냐? 면 167.71 나누기 3.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55.9가 나오겠고요. 요거를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변압기 전격 용량표에 보면 55보다 큰 거를 택하셔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75kVA짜리 변압기를 선정을 하셔서 요거 세 대를 델타 결선을 하면 좋겠다. 저 수용가에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번은 한 대당 최저 용량을 이제 선정하라고 했으니까는 75를 선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한 대 고장으로 V 결선했을 경우에 과부하율을 구하십시오. 여기 아까 이제 부하는 이제 그렇게 생긴 거고, 이제 V 결선을 합니다. V 결선. V 결선을 하게 되면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만큼으로 이제 우리가 V 결선으로 이제 부하를 얼마만큼의 부하를 이제 견딜 수 있는가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수용가의 전체 부하가 얼마라고 했어요? 이 수용가의 전체 부하가 아까 피상 전력을 구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167.71인 거죠. 167.71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V 결선을 했을 경우에 변압기 한 대가 감당을 해야 되는 용량은 얼마냐면 167.71 나누기 이제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요거를 계산기로 누르시면 96.83이 나온대요. 96.83 맞죠? 96.83. 근데 우리가 아까 1번 문제에서 변압기 한 대당 선정한 변압기 용량이 얼마였어요? 75였죠. 델타 결선을 했을 때 변압기 한 대당 용량이 얼마였냐면 75였는데 지금 V 결선을 하고 보니까 변압기 한 대당 부하가 얼마만큼 걸린다는 거예요? 96.83만큼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오버한 거죠. 과부하가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비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129.11 한 30% 정도 더 오버해서 부하가 걸리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가 약간 야리꾸리하죠.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변압기 동선, 그러니까 델타 결선을 했을 경우의 동선과 V 결선했을 경우에 대한 동선의 비가 얼마만큼이 될까요? 조건이 뭐냐면 과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델타 결선 C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의 3배였죠. 3배의 이게 이제 변압기 델타 결선을 했을 경우에 대한 이제 변압기 용량이고, V 결선으로 했을 경우에 대한 변압기 용량은 한 대의 이제 루트 3배니까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델타 결선을 했을 경우에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의 3배, 그리고 V 결선을 했을 경우에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의 이제 루트 3배. 전류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전압은 일정해야 되니까 요거 V는 특별한 기호는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델타 V 이렇게 안 썼어요. 어차피 똑같은 전압일 테니까.
그리고 나서 조건이 뭐냐면 과부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V 결선으로 이제 바꾸더라도 아까 과부하가 이제 났었잖아요. 델타에서 V 결선을 바꾸었을 경우에 이제 과부하가 일어난 거니까 델타 결선으로 걸어도 적어도 이 용량보다 크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델타 결선으로 결선한 이 용량은 V 결선으로 했을 때의 용량보다 작거나 아무리 커도 이 V 결선으로 했을 때의 용량과 같아지면 그럼 이제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게 넘어가면 이제 과부하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델타 결선에 대한 전류값이 어떻게 되냐면 3은 넘어가고 V는 날아가고 3이 넘어오니까는 3분의 루트 3의 V 결선의 이제 전류값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조금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루트 3분의 1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위아래로 루트 3을 곱해보시면 위에는 그냥 루트 3이 되겠고 밑에는 루트 3의 제곱이니까는 3이 남겠죠. 그래서 과부하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부하를 건다면 전류가 이제 이런 관계가 있겠죠. 델타 쪽과 V 결선에 대한 전류값이 이런 이제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과부하가 안 걸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동선은 델타 결선 시의 동선. 델타 결선 시의 동선은 3배의 I 제곱의 R이죠. 변압계가 3대니까. 그렇죠? 그러면 V 결선 시의 동선은 얼마예요? V 결선 시는 변압계가 몇 대냐면 2대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요 전류값에다가 요거를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죠. 요 B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려면 어쨌든 값을 똑같이 맞춰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나오는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델타 결선의 전류값이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면 3배의 곱하기 루트 3의 1의 제곱의 R. 그렇죠? 그럼 이거 제곱이니까는 3이니까는 없어지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게 얼마냐면 아이고 V 들어가야죠.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게 얼마냐면 V 결선 C 전류의 요만큼의 이제 동선이 남는 거죠. 그럼 이것과 이것의 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V 결선으로 했을 그 V 결선에 대한 동선과 델타 결선에 대한 동선의 B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면 델타 결선을 변화시키고 봤더니 이 값이고 V 결선은 이 값이니까 결과적으로는 2분의 1, 그렇죠? 50%가 되겠더라 이제 이런 거죠. 델타 결선과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V 결선에 대한 동선의 비를 확인을 해보면 50%가 된다더라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이제 복잡하긴 한데 이제 개념만 좀 이제 가져가시면 이제 이런 개념들 변압기 한 대 델타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이 3배고 V는 이제 루트 3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선의 경우에 이제 델타 결선의 경우에는 3대니까는 3배하고 그리고 이제 V 결선의 경우에는 이제 2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풀면 되겠다라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4번입니다. 얘는 뭐 이제 가닥수나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중에서 제일 좀 간단한 문제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한번 해보면 뭐 이런 게 좀 이제 복잡하면 이런 어떤 가닥수 세거나 이렇게 스위치랑 전등이랑 연결된 게 조금 이제 복잡하면 도면 자체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결선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치가 있고 전등이 있고 램프가 있겠죠. 뿅뿅뿅. 단상일 경우에 전등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이렇게 구성하면 되죠. 그래서 스위치를 닫으면 불이 들어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죠. 뭐 교류니까는 뭐 이제 교본은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느 기준을 잡기 위해서
예, 얘는 이제 플러스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기준을 잡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나간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럼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위치를 닫으면 불이 들어왔다가 스위치를 다시 열면 이제 불이 꺼지는 거죠. 만약에 등을 스위치를 하나 더 달고 스위치를 하나 더 달고 등도 하나 더 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위치 하나로 등을 두 개를 켰다 껐다가 하려면 켰다 껐다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도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도 전류가 흐르니까 스위치 하나로 전등 두 개를 껐다 켰다 할 수는 있겠죠. 직렬로는 연결 안 해요. 직렬로 연결하면은 멀리 가면 갈수록 전압 강화가 되니까는 제 끝에 있는 불이 잘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두울 거 아니에요. 침침하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전압은 이제 일정하게 해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병렬로 연결을 하죠. 그러면 요거는 스위치 하나로 등을 두 개 켜고 끄고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스위치를 두 개로 램프를 따로따로 끄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스위치를 달면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요거 닫으면은 요렇게 불이 들어오고. 요거 닫으면 요렇게 불이 들어오고.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스위치로 들어가는 선은 하나지만 두 개죠. 스위치로 들어가는 건 이제 각각 하나씩이죠. 각각 하나씩이지만 나오는 선은 어쨌거나 하나죠. 그렇죠? 스위치가 두 개면 선은 두 개 필요해요.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고. 그렇죠? 제일 처음에 이제 전원에 인가되는 선은 일단 빼고 스위치가 두 개면 얘 스위치에도 들어가고 이 스위치에도 들어가니까 선이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근데 나오는 건 스위치가 두 개라고 할지라도 나오는 선은 어쨌거나 하나죠. 이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매칭을 한번 해볼게요. 단상 2선식이니까는 일단 선은 두 개는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겠죠. 얘예요. 그런 다음에 요 전원선이 하나 스위치 각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요 선이 A에도 들어가도 B에도 들어가야 되니까는 A에도 스위치가 하나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거대로 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위치에서 전등으로 이제 또 선이 이제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또 얘도 이렇게 하나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여기서 처음에 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두 개를 같이 연결하고 싶으면은 스위치 하나로 등이 두 개를 같이 점등시키게 하려면 이것도 병렬로 연결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랑 이렇게 점프하면 되고 얘랑 이렇게 점프하면 돼요. 어쨌거나 걔가 얘죠. 램프를 하나 더 연결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점프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 됐네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랑 나가는 걸 다 묶어서 한 번에 이제 절로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랑 또 얘랑 다 묶어서 왜 위로 가? 다 묶어서 일로 이렇게 쭉 가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리면 복잡한데 이렇게 그리면은 괜찮죠.
기본 개념은 이제 이걸로 가져가시고 이렇게 이제 연결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선이 몇 개예요? 여기는 두 가닥, 그렇죠? 그럼 여기는 몇 가닥이냐면 얘들하고 하니까는 여기는 세 가닥, 그렇죠? 요 사이는 두 가닥, 여기도 두 가닥, 여기도 두 가닥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의 전등은 스위치 A로 각 제선에 필요한 최소 전선 가닥 수를 표시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는 이제 답에 있는 것처럼 표시를 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 거죠.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거 바로 어려우시면 이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넘어가고. 5번. 5번은 감리에 대한 거니까 이제 외우시면 되는 거고. 6번. 접지에 대한 거죠. 지금 이제 문제에서 어떤 접지에 대한 결손도를 완성하라고 했냐면 TN 계통의 CS죠. 이거에 대한 결손도를 완성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용어를 알면 이런 계통 접지에 대한 문제들은 조금 풀기가 좀 수월해요. 어떤 거냐면 처음에 이 T라고 하는 게 있죠. T. 이 T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영어가 아니고 프랑스어인데 이 T는 접지를 의미를 해요. 접지. 그리고 요거는 요건 접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영어예요. 뉴트럴. 중성. 그렇죠? 그러니까는 중성선을 접지를 하는 거죠. TN 계통은 중성선을 접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접지를 하는 거냐면 여기 C가 있고 이제 S라는 이제 영어가 있는데 요거는 결합한다는 의미예요. 컴바인드 해가지고 요거는 분리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성점을 접지를 하는데 같이 같이 접지를 하기도 하고 분리해서 접지를 하기도 한다. 이제 그런 거죠. 그 그림 보세요. 여기에 보면 어차피 요 위에 그 L1부터 L3까지는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선 세 개를 이제 연결하면 이제 되는 거고요. 여기에 펜선하고 이제 P하고 N선에다가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할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합도 되고 분리도 된 거예요. 접지를 하는 선이. 여기는 결합이 된 거죠. 여기가 C 쪽이에요. 컴바인드 된 거죠. 그래서 펜선은 뭐냐면 보호도체. P가 이제 보호도체 선이거든요. 보호도체 하고 뉴트럴 중성선하고. 그래서 펜선은 뭐냐면 보호도체하고 중성선이 같이 있는 게 이제 결합된 게 펜선이죠. 그래서 컴바인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합된, 이쪽은 결합된 거. 그럼 이제 분리는 어디 있냐면 여기가 분리된 거죠. 보호도체랑 중성선이 따로 이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성선 접지를 하는데 같이 결합도 되고 분리도 된 계통 접지가 TNCS에 대한 이제 계통 접지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번 나와 있으면 분리되는 쪽이 없겠죠. 이쪽 선이 없겠죠. 이렇게. 그렇죠? 분리되는 쪽이라면 그럼 이제 이쪽은 없겠죠. 이쪽만 되겠죠. 따로 분리를 해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갖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노출 도전성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철대나 기기, 외함 이런 거 얘기하면 돼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평상시에는 어떤 그 감전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철대나 외함 같은 경우를 만지더라도 원래는 이제 감전이 되면 안 되는데 이제 사고 같은 게 일어나면 철대나 외함을 만졌을 때 감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노출 도전성 부분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 드렸고, 그럼 연결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은 일단 나머지 세 개는 그냥 쭉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세 개 쭉.
그리고 얘는 펜선이니까는 같이 컴바인 하는 거니까 얘는 선 하나에다가 요것도 선 세 개는 똑같고 얘는 이제 분리하는 거니까 요거랑 그렇죠? 얘는 얘랑 그렇게 연결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겠죠. 그래서 뭐 이제 뒤에 해설 보시면은 이제 뭐 설명 있으니까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 다음 문제 7번. 뭐 이상전화 방지 대책 세 가지 쓰면 되죠. 뭐 전략 시간에도 이제 하셨던 내용일 테니까 넘어가겠고요. 8번. 시퀀스 문제인데요. 뭐 제일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죠. 자기 유지되어 있고, 그래서 문제를 보면 그 온 스위치를 온한 다음에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전동기가 동작을 해요. 그렇죠. 여기 타이머가 있잖아요. 타이머 A 접점이 있으니까 처음에 얘를 누르면 여자가 되면서 자기 유지되죠. 그리고 타이머의 통전이 되죠. 그래서 일정 시간, 타이머 설정된 시간 이후에는 얘가 붙어서 MC가 여자 될 테니까 돌겠죠. 그러니까 PB를 누른 다음에 일정 시간 이후에 전동기가 회전을 하는 이제 그런 시퀀스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면, 두 번째 줄 제일 이제 끝에서부터 전동기가 회전을 하면 릴레이 X가 복귀가 된대요. 그러니까 얘가 여자가 됐을 때, 얘가 이렇게 여자가 되면, 얘가 지금 여자가 된 상태잖아요. 눌러서. 얘는 다시 소자를 시키고 싶은 거죠. 소자를 시키고, 하지만 전동기는 계속 돌 수 있도록 하고 싶대요. 그러면 얘가 여자가 됐을 때 얘가 끊어지려면 여기다가 비접점 하나 놓으면 되죠. 얘랑 관련된. 그러면 얘가 동작을 하는 순간에 떨어져서 소자가 될 테니까 원상복귀를 할 테죠. 근데 문제는 얘가 떨어지면 얘가 소자가 되면 얘도 소자가 되면서 얘도 원상복귀가 되는 거니까 얘는 원상복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뭘 하면 돼요? 자기 유지를 만들면 되죠. 자기 거를 A 접점으로 병렬로 하는 게 자기 유지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요거에 의해서 X가 소자가 되어서 타이머가 소자가 되더라도 그래서 이 접점이 다시 A 접점으로 돌아가더라도 얘가 돌고 있으면 자기 유지에 의해서 계속 돌 수 있도록 하는 시퀀스를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MC 보조 A, B 접점 각각 하나씩만 추가했죠. B 접점, A 접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9번. 1회 시험 문제 본 것 중에서는 계산이 얘가 제일 아니네요. 오히려 1회 때는 산업기사 문제가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기사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안 나왔었는데 하여튼 9번을 보면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문제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부하집계표 이제 밑에 보시면 간선의 공칭 단면적을 선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요거 이제 나중에 이제 구할 때 할 거고 이제 부하집계표가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하집계표를 이제 해석을 하실 경우에 전등하고 콘센트하고 펜코일을 좀 이제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뭘 구분을 하시는 거냐면 얘가 뭐냐면 단상 3선식이에요. 문제에서 단상 3선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부하는 선과 중성선에 연결되어 있는 부하가 있을 거고요. 어떤 부하는 선 간에 연결되어 있는 부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부하 분담이 A쪽하고 B쪽이 있는데 이렇게 반잘라서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놈들 있죠. 얘는 뭐냐면 얘는 어떤 A선이라는 것과 중성선이 있다면 중성선 사이에 연결된 이제 부하다라고 하는 거죠. 얘가 A니까는 죄송해요. 이쪽은 B네요. B. 저 A, B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면 얘네는 선 간에 연결된 부하죠. 선 간에 연결된 부하. 그거를 이제 좀 구분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문제에서는 간선의 공칭 단면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반뚝 잘라서 A 쪽의 부하랑 B 쪽의 부하로 이제 나누어서 표로 이제 표현을 했으니까는 A 쪽의 부하랑 B 쪽의 부하를 이제 전류를 계산을 해서 그렇죠? 그 전류 중에서 큰 값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작은 값으로 하면 큰 값이 그 전류가 흘렀을 경우에 감당 못하니까는 큰 것을 가지고 이제 간선의 굵기를 선정하면 되겠더라. 좀 그런 겁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면 A 부하는 A 부하는 5,000에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110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선간에는 220인 거고 중성선과 다른 한 선간에는 얘는 220V인 거고 요거랑 요거는 110V인 거죠. 그렇죠? 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45.45가 된대요. 45.45A. 그러면 B 부하는 4200이니까는 4200에다가 110이니까 38.18. 이제 어떤 게 크냐면 이놈이 크니까 요 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간선의 굵기를 결정을 하면 되죠. 그러면 간선의 굵기를 구하는 공식은 단상 3선식이니까 17.8에 LI에 1000에 2 전압 강하. 그렇죠?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두 번째 줄 처음에 나오네요. 이건 50m. 그 전류는 우리가 방금 계산했어요. 45.45. 전압 강하는 얼마냐면 한 선에 대한 전압 강하예요. 선 간에 그 두 선에 대한 게 아니고 선 하나에 대한 거니까는 220이 아니고 110에 대한 전압 강하를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몇 퍼센트라고 하냐면 2% 이하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110V에다가 0.02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220 아니에요. 선 하나에 대한 전압 강하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10.8에 50에다가 해서 하면은 얘가 18.39 미리스퀘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처음에 표를 보시면 단면적이 6하고 10, 26, 25가 있으니까는 그 중에서 얼마짜리를 선정하시는 거냐면 25짜리를 선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1번의 답이죠. 두 번째. 후광 전선관의 굵기를 구하십시오. 후광 전선관의 굵기를 구해야 되는데 위에 걸로 잠깐 가면 지금 우리가 얼마짜리를 선정을 했냐면 계산을 해봤더니 25짜리가 선정이 된 거죠. 그렇죠?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후광 전선관의 그 굵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단면적이 25에 대한 피복면을 포함 단면적이 얼마냐면 이제 88이죠. 얘는 이제 피복이 포함되기 전이고요. 전선에 이제 피복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피복을 포함했을 경우에 대한 단면적은 88인데 그 후광 전선관에 전선이 몇 개가 들어가요? 처음에 얘가 뭐라고 말씀드린 단상 3선식이라고 그랬죠. 단상 3선식이니까 그 후광 전선관에는 전선이 몇 가닥이 들어가는 거냐면 3가닥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가 곱하기 3을 하면 264가 된대요. 264. 요만큼이 들어가는 전선의 굵기가 얼마인가를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 단면적이에요. 단면적. 그렇죠? 그러면 얘가 우리가 단면적을 구하는 공식 그냥 이런 식이 있죠. 4파이 디자승.
원래 파이 r 제곱인데 거기서 r은 반지름이고 지금 우리가 후광전선간의 지름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직경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지름에 대한 식을 쓴 거예요. 직경에 대한 식을 쓴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된 값이 264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름 D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넘겨야 되니까 4는 D를 구하고 싶으면 4 아이고 죄송해요. 조건 하나 빼먹었어요. 조건을 어쩐지 뭔가 찜찜하더라. 요게 이제 264가 되는 건 맞는데 조건에 보면 그 9번 문제 제 마지막 조건에 보시면 후광전선관의 전선의 점유율이 48% 이내를 유지한다라고 한 거니까 요렇게 하고 걔가 48% 유지하도록 계산된 값이 얼마냐면 걔가 264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걔를 꽉 채우는 게 아니고 한 반 정도만 채우는 거죠. 관. 안 그러면은 이제 전선에서 열이 많이 나거나 그러면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는 그 관 안에 전선을 꽉 채우지 않고 같으면 48% 다르면 32%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전선 관에 이제 전선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 면적의 48%만큼에서 계산을 한 값이 이 정도가 되면 되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제 D를 한번 구해보면 그래서 D는 지름은 얼마냐? 264에다가 요거 넘어오고 요거 넘어오고 얘가 넘어가야죠. 그러면 분자에 있는 건 넘어오면 분모가 되는 거니까는 파이랑 0.48은 밑으로 가고 4는 위로 올라가면서 제곱이 넘어가면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하면 얼마냐면 26.46인데 요거보다 큰 거를 선정을 하시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28mm 전선관을 선정하면 된다더라. 이제 뭐 그런 겁니다. 후광전선관 뭐 굵기라던가 아니면 전선의 굵기 같은 경우에 공칭 값은 암기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후광전선관의 이제 굵기는 이제 28mm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문제가 간선 보호용 과전류 차단기의 용량을 구하십시오. 하고 저것까지 다 그래서 이제 요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문제가 간선보호용 과전류 차단기의 용량을 선정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걔는 요거 지워보니까 지우고 다시 보면 이제 아까 25짜리 선정을 했고요, 그렇죠? 요거 하나 써먹었죠. 피보험 단면적 해가지고 이제 후광전선관의 굵기 이제 구한 거고요. 사용조류가 얼마라고 했냐면 133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보다 작은 차단기 용량을 선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작은 게 얼마냐면 이것도 지금 외우셔야죠. 125. 프레임 용량하고 트림 용량하고 이제 125짜리를 선정하면 된다더라.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 이제 4번 남았네요. 아니다. 5번 첩비 우편 여기까지.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넘어가고 네. 이제 네 번째 문제가 뭐냐면 복선 결선도를 완성하십시오. 접지 공사의 종별을 같이 기입.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 대한 부하를 이제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결할 거냐 보시면 첫 번째 부하랑 두 번째 부하는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선 간에 연결된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얘가 B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1번 회로하고 2번 회로는 선 간에 연결되는 거니까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번도 AB 선 간에, 그렇죠? 두 번째 부하도 AB 선 간에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 그리고 얘는 중성선이니까는 쭉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근데 부하는 이제 여기는 연결이 안 된 거죠. 1번 쪽은. 그럼 3번하고 4번은? 3번하고 4번은 A 부하에만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A 부하에만 연결을 해야죠. 그렇죠? 얘는 선간이 아니고 중성선에 나머지 하나가 이제 걸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5번하고 6번은 5번하고 6번은 B 부하니까는 B선에 B에, 그렇죠? 이것도 중성선에 선간에 걸리는 부하가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7번은 A 쪽에만, 8번은 B 쪽에만이니까 7번은 A 쪽에만 이렇게 부하가 연결되고, 그렇죠? 8번은 B 쪽에만 이렇게 연결되는 거네. 요거는 접지단자, 중성선 이제 단자죠. 단상 3선식 중성선은 몇 종 접지냐면 2종 접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부하를 보시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설비 불평률을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것도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보시면 우리 단상 3선식일 경우에 설비 불평률 구하는 공식 다 아시죠? 이제 전체 부하는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 분자에 들어가는 부하는 선간에 걸리는 부하는 안 쓰는 거예요. 그렇죠? 선간에 걸리는 부하는 안 쓰고 어느 중성선과 다른 한 선 간에 걸리는 부하만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A쪽 요 부하랑 요 부하를 계산을 해서 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하는 계산을 하면은 그렇죠. 2,000, 3,100. 그렇죠? 얘가 3,100이고. 그렇죠? 요거는 계산을 하면 2,300이고. 설비 불평률 어떻게 구하시는 거면 분자는 중성선과 다른 한 선 간에 걸리는 부하 중에서 큰 놈에서 작은 놈 빼고, 그렇죠? 그 대신에 단상 3선식이죠. 그 대신에 그 분모에는 모든 부하를 다 더하는 거니까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되죠. 5,000에다가 더하기 4,200. 그렇죠? 그래서 단상 3선식일 경우에 3상 3선식이면 이제 3분의 1로 나누시는 거고.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면 이게 17.39가 된다더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10번. 네, 빨리 하죠. 네, 요번에는 좀 설명이 좀 길어져서 원래 보통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에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는데요.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간단한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 말로 암기하셔야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번 문제를 보시면 접지선의 공칭단 면적을 구하십시오. 온도 상승에 대한 식이 있죠. 온도 상승에 대한 식, 이 세타가 이제 온도 상승 값이고요. 0.008에다가 전류에다가 이제 I자승에다가 시간. 그래서 이제 문제 보기를 보시면 온도 상승을 1000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0. 그리고 요건 이제 구해야 되는 거고, 전류값이 얼마냐면 고장 전류가 10,000. 그리고 전류 통전 시간은 0.5. 해서 이제 좌우로 넘겨서 이제 하시면 되죠. 아까 좌우로 넘기는 거 하나 했으니까는 이건 일일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20mm가 나오니까
예, 요거보다 큰 거 선정하시는 거니까는 25mm 선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11번. 뭐 이제 그냥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PT랑 CT랑만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 CT 2개 해가지고 선 이렇게 연결하고 3개 들어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PT. 예. 이거 이제 V개선 하는 거죠. 2개씩 해가지고 또 V개선 해가지고 이제 뭐 선 이렇게 3개 들어가고 접지하셔야 되니까 고압인 경우에는 3종, 특고압의 경우에는 1종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퓨즈 들어가서 퓨즈를 설치하는 이유는 이제 그 고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고작 혼쪽 같은 걸 위해서 이제 뭐 접지 같은 거 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뭐 1차, 2차식의 퓨즈를 같이 연결하고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딱 뭐 이렇게 규격이 정해진 건 없어서 뭐 그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좀 가능하다 이렇게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논란 뭐 그것 때문에 뭐 이건 맞네 저건 맞네 안 그러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퓨즈 안 넣는 이유는 얘가 끊어지면 단상이잖아요. 이제 V개선에서 3상에 대한 이제 전압을 이제 측정하고 싶은데 끊어져가지고 단상되면 측정이 안 되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12번. 그래서 끝이죠. 12번. 이제 뭐 수선 설비에 대한 것들, 뭐 내면하고 두면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뭐 명칭 기기 뭐 이런 거 쓰려는데, 만약에 얘를 5면으로 하고 싶으면 이제 ASS도 이제 한 면으로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한 면, 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래서 고압은 이렇게 해서 4면. 만약 5면 한다고 하면 이제 AS까지 자동 고정 구분 개폐까지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압의 경우에는 저압은 이제 요거 2개. 그래서 이제 뭐 저압반 2개, 이제 고압반 4개 이렇게 하는 거죠. 큐비클 이렇게 박스 안에다 이렇게 상자에다가 기기들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변전 전기실 같은데 보면은 그 박스로 된 거지 사진들 아마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고. 그래서 뭐 고압반 해서 뭐 명칭을 쓰십시오. 뭐 그래서 요거 쓰시면 되죠. 다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2번 도면에 표시된 1, 2, 3에 대한 최대 설계 전압하고 전격 조절 쓰십시오. 뭐 다 나와 있으니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거기 피레기 LA가 있는데 이 LA가 피레기가 변전소에 설치되는 건지 아니면 선로에 설치되어 있는 건지에 따라서, 그렇죠? 변전소의 경우에는 21kg고 선로에 시설하는 경우는 18kg니까 그것만 좀 이제 주의해서 구분해서 하시면 돼요. 이제 암기하셔가지고 쓰시는 거니까 얘는 뭐 계산값이 아니니까. 그리고 차단기 용량을 구하십시오. ACB하고 이제 MCCB에 대한 건데, 요거하고 요거죠. 그럼 이제 ACB는 차단 용량 선정하는 거니까는 일단 전류값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500에 루트 3에 380. 그리고 MCCB는 전류값이 200에 3상이니까 저 루트 3에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380. 그러면 킬로니까 그렇죠? 10의 3승 뭐 이렇게 하시고 단위 때문에 하시는 거니까 여기서 계산을 하면 요거는 759.67이 나오고 얘는 303.87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암기해서 쓰시는 거니까 AC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전격은 이제 800, 그리고 얘는 요거에 대한 전격은 이제 400. 트립 전류는 800에 350. 그래서 뭐 암기를 하시는 거니까는 계산을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 이제 아시면 되는 거죠. 뭐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런 뭐 전격 ACB나 뭐 MCCB에 대한 전격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서 나왔던 것들만 좀 이제 적으시고 나머지는 뭐 정 안 되면은 계산값이라도 그냥 쓰고 나와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 다 외우기에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저것 할게. 13번은 뭐 간접 설계지 고려사항 5가지 뭐 이제 뭐 하시면 되는 거고요. 14번, 그것도 이제 어려운 건 아니니까는
뭘 물어봤냐면 기준 용량 구하고 그다음에 차단기 용량도 이제 구하십시오.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전격 기준 용량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루트 3배에다가 전격 전압에다가 전격 전류 이렇게 구하죠. 그리고 차단 용량 같은 경우에는 루트 300에 차단기 전격 전압에 차단기 전격 전류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표시는 이제 같이 이렇게 쓰긴 하는데 위에 나오는 전압하고 여기 나오는 전압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전압은 이제 공칭 전압에다가 1.2배에다가 1.1배 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그 차단기 전격 전압을 암기를 하셔서 쓰시면 되고 만약에 암기가 안 되시면은 이제 이렇게 계산하셔가지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요 두 개를 이제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문제 보니까 어디 갔어요? 문제 보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나오고 수선 전압은 6600으로 나와서 얘는 이제 6600 그냥 사시면 돼요. 얘는 6600. 전격 전압이 안 나왔으니까 전격 전압을 좀 구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전격 전압은 어떻게 구하냐면 단락 전류, 고정 전류가 퍼센트 임피던스에다가 100의 전격 전류니까 그럼 따라 전격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전격 전류는 100의 퍼센트 임피던스의 단락 전류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라고 했냐면 58.5. 그리고 단락 전류가 얼마라고 했냐면 8000.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요게 4680A가 나온대요. 그럼 얘를 어디다 대입하시면 돼요? 얘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제 기준 용량을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전격 6600이라고 이제 했으니까는 6600에다가 1.1분의 1.2배 아니면 7200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고정 전류는 얼마라고 했냐면 고정 전류는 아까 여기서 8000이라고 했으니까 8000 대입을 해서 계산기로 계산기 넣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뭐 100짜리 이제 선정하시면 된다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100짜리를 선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졸리시고 피곤하시겠지만 조금만 참아 주시고요. 네, 또 요거 뭐 얼마 안 됐는데 또 끊고 가기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갈게요. 이제 요겁니다. 이거 시퀀스 문제네요. 뭐 보통 시퀀스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요번에는 뭐 두 문제 나왔어요. 근데 시퀀스 뭐 이렇게 두 문제 나오는 거는 거의 점수 주는 거니까. 이제 이쪽은 이제 그냥 뭐 무시하시고 어차피 A 누르면은 X1이 동작하고 이제 뭐 그런 거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쪽이죠. X4하고 이제 P2에 대한 이제 내용 보시면 되겠는데 X4는 X1과 X2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P2에 대해서는 X3하고 X4가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 중에서 요 X4가 요 놈인 거죠. 그렇죠? 똑같은 놈,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시퀀스에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렇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는 AND 회로죠. 그렇죠?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는 OR 회로고요. 사칙연산으로 표현하면 이제 직렬일 경우 AND는 이제 곱하기고 OR는 이제 더하기죠. 요거를 그래서 그 논리식으로 한번 쓰면 이렇게 돼요. X4는 X1하고 X2가 직렬이니까 곱하기 X2. 그리고 P2는 X3의 B접점하고 X4의 A접점이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B접점 위에다가 이렇게 부정, 낫을 씌우는 거죠. 낫이 부정. 반대죠. 1이면 0이고 0이면 1이고. 스위치가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반대적인 이제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에서는 무접점 시퀀스로 이제 바꾸어 그리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바꾸어 그리면 되죠. 뭐 이제 거기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뭐 스위치가 뭐 A가 있고 뭐 B가 있고 C가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으면 X1하고 X2는 이게 이제 A고 얘가 B죠. 그래서 A하고 B는
직렬이니까는 AND 게이트 이렇게 연결하고, 그죠? 예. 그리고 X3가 C, 그죠? 예. 이제 X4가 있는데 여기가 X4가 되는 거죠. X4, 그죠? 예. X1하고 X2가 직렬로 연결된 게 X4니까, 그죠? 그래서 X4하고 X3하고 이제 병렬로 연결하면 되는데 X3는 비접점이니까 여기에 부정이 들어가야죠. 낫이 들어가면서 그 두 개가 병렬이니까 5업 회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 정도는 이제 시퀀스 어느 정도 공부하셨으면 다 이제 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16번 마지막 문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그림 그리면은 별거 아니에요. 이제 변압계가 있는 단상 변압계가 있는데 이렇게 단상 변압계가 있대요. 그리고 끝에 이제 부하가 연결돼 있어요. 이런 거고요. 건수비가 30이래네요. 건수비는 30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변압기 1차에 6.6kV래요. 여기에는 6.6kV 1차 측에. 그리고 구하고 싶은 거 손실은 무시하고요. 구하고 싶은 거 뭐냐면 2차 전압. 여기에 V2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부하가 50kg짜리래요. 50kg. 예, 역률이 0.8이고. 이런 부하를 걸었을 경우에 2차 전류는 얼마일까요? 그리고 1차 전류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나니까 별거 아니죠. 처음에 얘 어떻게 구하면 돼? V2. 변압기 건수비는 A는 V2분의 V1, 그렇죠? N2분의 N1, I1분의 I2. 뭐 이 정도 아시죠? 그러니까는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V2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분의 1의 V1. 건수비는 30이라고 했고요. 1차 전압이 얼마예요? 6.6. 단위를 볼트로 물어봤으니까는 6,600 쓸게요. 그렇죠? 킬로를 이제 그냥 볼트로 이제 바꾼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220볼트가 된대요. 그렇죠? 하나 끝났죠? 두 번째. 2차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부하가 있으니까 부하로 우리가 전류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단상이니까는 50kg에다가 역률 나누시고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방금 구했죠? 220. 뭐 다 아시죠? 이거 뭐 단상일 경우에 3상이면 루트 3이고 그러니까 나머지 넘겨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니까 뭐 공식 같은 거라고 쓸 것도 없죠. 하면 요게 얼마냐면 284.09. 얘가 I2가 284.09. 그러면 I1은 얼마예요? 건수비. 그렇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따라서 I1은 A분의 1의 I2. 그러면 30분의 1에 곱하기 284.09. 그렇죠? 그러면 1차 전류가 얼마인가 봤더니 9.47이에요. 9.47 암페어. 마지막. 그래서 1차 입력이 얼마일까요? 1차 입력은 1차 전압에다가 1차 전류에다가 역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용량이 입력이라고 했으니까는 역률은 빼겠네요. KVA니까. 그러면 1차 전압이 아까 얼마 있죠? 구했을 때 1차 전압이 여기 있죠. 6,600 곱하기 1차 전류는 저희가 방금 했죠. 9.47 킬로로 물어봤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그렇죠? 그러면 62.5가 된다고 하네요. 그렇죠? 특별히 뭐 걸리는 건 없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018년 1회 전기기사 실기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